여수 신월동 해안가에서 100m 길이가 넘는 정체불명의 관로와 토굴이 발견됐습니다. 만들어진 시기도 용도도 미궁인 상황. 일제강점기 당시 관련 시설이라는 추정까지 나왔습니다. 철문으로 닫혀져 있는 그 벙커는 아마 주유소로 사용됐던 벙커가 아닌가. 법원이 1심에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데 허 시장은 상급심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는 의지입니다. 2달여 동안 소상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야간 영업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안주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이제 매상이 좀 오를까 기대감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어쩌나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5.18과 세월호를 담은 역사 교과서로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책을 정식 교과서로 채택한 학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허 시장은 즉각 항소해 상급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퉈본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정가에 미치는 타장은 적지 않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 기회를 박탈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경위가 어찌됐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역시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선고해 유감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있겠지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즉시 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즉위를 잃지만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2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은 허석 순천시장. 직위 상실형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지역 정가에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당 소속 허석 순천시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염려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시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에서 100m가 넘어 보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관로와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 관로를 심었다는 기관도 땅굴을 굴착했다는 사람도 없고 만들어진 시기나 용도도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시설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성이 주목됩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사원이 몸을 숙여 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여수시 신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관로의 내부 모습입니다. 지름 1m 폭의 이 관로는 성인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40m가량 더 들어가자 사람이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부터는 넓은 땅굴 형태의 구조물이 70m가량 이어집니다. 알 수 없는 장비나 모래주머니 등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도 보입니다. 전체 약 110여 미터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관로는 여수시가 관리하는 하수관 지도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 하수관을 관리하는 여수시도 과거 땅 소유주였던 한화 측도 관로를 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문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에서도 이 관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한화 측에서도 이 관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건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이런 가운데 굴의 모습과 문헌을 참고했을 때 해당 관로가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해군기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기 해군 항공기지였죠. 약간 벽이 얕다고 얇은 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유류고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철문으로 닫혀져 있는 그 벙커는 아마 주유소로 사용됐던 벙커가 아닌가. 누가 언제부터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관로와 지하 구조물들. 하지만 여수시 등 당국은 관로의 정체 규명과 사후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네, 하지만 지역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도 많아서 위태위태한 불안감 여전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번화가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삼순 씨. 평소보다 4시간 일찍 가게에 나와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달여 만에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예전과 같이 새벽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안주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좀 더 신경 쓰고 이제 해야죠 이제. 도내 2만 7천여 곳의 일반 음식점은 물론 카페와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 이용시설도 인원 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매출이 3분의 2가 줄었죠. 이제 이 시점에서라도 조금씩 풀린 단계가 자영업자한테는 큰 밑거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우선 이달 말까지 적용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화된 조치가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남의 경우 지역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증상 환자 수가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절을 낀 나흘간의 연휴로 지역 간 이동이 평소보다 많았던 점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집단 확진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방심하거나 아니게 되면은 또 상황이 예전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과 관련해 전라남도는 각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접종 대상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을 가진 순천 거주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고향을 방문한 광주 거주자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순천에 사는 가족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친 1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에 나섰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일부 방역 수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참석자 500명 미만일 경우 행사 개최가 가능하지만 100명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신안군에서 명절 전에 고향을 방문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타 지역 방문자들의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가 전남의 접종센터를 합동 점검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은 오는 22일 도내 시군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설치 기준 충족 여부와 접종 인력 현황, 초저온 냉동고 임시 전력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신경과와 감염내과, 법의학 의사 등으로 꾸려진 신속 대응팀을 위촉하는 등 예방접종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실업률은 5.4%로 1999년 지역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았으며 실업자 수도 5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의 실업률도 6.4%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도 5만 명으로 전년보다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광양제철소가 내놓은 시설 개선책과 관련해 정보 공유를 주문했습니다. 의회는 최근 광양제철소가 100억 원을 투입해 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과정과 자료를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광양제철소의 대기 환경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826명의 지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모집 인원과 비교할 때 7급 채용은 19명이 줄었고 8급 이하는 24명이 줄었으며 연구사와 지도사는 5명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동시지방직 임용시험에 시도별 원서를 중복해서 접수할 수 없게 되며 농업 분야의 인재 선발을 위해 농업지도사 농업직류는 일괄 경력 경쟁으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을 담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발간과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비록 선택 과목이고 선택한 학교도 아직 한 곳에 그치고는 있지만 5.18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독립 교과로 운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5.18 교과서입니다. 5.18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등 22개 주제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 형식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또 세월호 유족과 영화 택시 운전사,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연대와 변화된 사회상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최초로 발간됐던 인정교과서가 보조 교재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교과서는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 가능해 공식 교과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의 시대 상황까지 반영해서 생각을 넓혀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까지 담아서 이번 교과서에 담게 됐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광주 상무고등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채택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5.18이 독립 교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탐구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5.18을 선택한 2학년 40여 명은 올해 1년 동안 새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되고 성적은 내신에도 반영됩니다. 그 인정 도서에 근거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도 의지를 갖는다면 5.18 민주화운동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과 동시에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 편성된 새로운 5.18 인정 교과서. 비록 한 개 학교에서 출발하지만 5.18 교육의 전국화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18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원작자이자 평생을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백기환 선생은 1950년대부터 농민운동과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수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모태가 된 장편시 웻비나리의 원작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2개 자치구에 7명이, 전남은 22개 시군 중 10곳에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있고 광주는 1인당 156건을, 전남은 1인당 112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56곳이며 한 명도 배치하고 있지 않은 곳이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의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남의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가는 5,547호로 2019년보다 7% 증가했으며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농가가 전체 75%를 차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해남군의 억대 농가 수가 가장 많았고 경영 형태별로는 축산 농가가 전체의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편의를 위해 광양시의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2일부터 등교 시간에 맞춰 중마동 순환버스 2대가 동광양 중학교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내 참전 유공자와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고흥군은 월남전과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 가족을 섬기는 든든한 보훈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참전 유공자의 월 정액수당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보훈 대상자의 월 정액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현재 고흥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전과 6.25 참전 유공자는 모두 650여 명이며 국가보훈 대상자는 550여 명입니다.